안녕하세요. 차트메이트입니다. 오늘 분석은 왁스 코인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왁스를 하기 전에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하나 따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왁스 코인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현재 상황으로만 봤었을 때 이제 제 거를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있는 추세선 하락으로 뻗쳐 있는 추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가격이 최고점 라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어디 정도에서 끝났다고 볼 수 있을지 라고 좀 볼 수 있는 추세선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시기가 있겠죠. 내려가다가 여기 정도 찍고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두 개의 선을 이어본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추세선이 하나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지지선 뚫고 올라가면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여기도 뭐 날봉이거든요. 여기까지 내려간 거는 사실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날봉 끝났을 때 이 추세선 위로 올렸다라는 것 자체는 좋은 신호다. 매수를 받을 수 있죠, 충분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상승, 뚫고 올라온 뒤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었던 고점 자리 부분을 하나를 또 찍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가 더 높긴 한데 여기다 찍으면은 또 여기가 살짝 튀어나오고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진 않았고 그 다음 나왔던 고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뚫고 지나가면은 그래도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추후에 이용이 될 거예요.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를 제대로 받아주느냐, 그런 용도까지 뚫고 올라갔을 때뿐만 아니라 다시 이 구역, 이 추세선에 대한 구역에 왔었을 때 지지를 정확히 받느냐까지 확인을 해야 이 추세선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 신뢰도가 있는 추세선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뚫고 올라가서 지지받는 이 시점들에서죠. 그 이후에 나왔던 고점 부근에서도 다시 한번 추세선을 긋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여기 구역을 뚫고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된 추세선인 거고, 그걸 좀 보시면 뚫고 올라갔을 때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고 다시 그 구역에서도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좀 계속 받는 듯한 모습이 보였고, 결국에 여길 지켜주지 못하고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구역, 이 추세선과 그 다음 추세선의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결국에는 한번 왔었던 때가 여기였고, 여기는 결국에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다. 반등이 여기서 결국에 세게 많이 나왔죠. 그래도 이때 알트가 저는 몇백 프로씩 올랐던 걸로 또 알아요. 이 기간 동안에 현재 이 세 개의 선을 저는 계속 그려놓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저번에 있었던 고점에 대해서 지지저항 추세선 중에 지지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잡아둔 부분이거든요. 이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 지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구역을 기준으로 좀 잡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그 예전에 반등이 계속 나왔던 부분의 꼬리 부분이면서 여기를 체크했을 때는 또 여기였죠. 이 구역을 지지받을 거다라고 해서 여기 구역이 바닥이라고 체크를 좀 했었던 것처럼 그 구역에서 결국에는 조금 시간을 버팅기다가 떨어졌습니다. 결국에 이 구역을 뚫고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여기서 계속 매수를 받고 지켜줬는데 뚫리는 순간 매도 물량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아래로 좀 많이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좀 반등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의 17년도 고점의 종가 자리에서 결국에 반등이 나왔었던 가격대예요. 이 구역은 사실 되게 중요한 구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반등이 당연히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사이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올 이유가 없는 구역이었어서 여기가 깨졌을 때 이 고점까지는 떨어질 거다라고 좀 예상을 하기가 쉽죠. 그렇게 예상을 또 했었었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결국에 저항 나왔던 자리를 저는 이때 보고 있었어요. 여기를 과연 뚫을까? 여기를 뚫으면은 결국에 여기까지 간다라는 건데, 여기가 종가 기준으로 못 넘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 9시 기준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세 번이 아니죠.
하루, 이틀, 3일, 4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거까지 정확히 찍었던 선까지 해서 5일 동안 여기는 못 넘는구나를 보고 나서 더 떨어지겠다. 전 여기서 생각했던 가격은 12K까지는 결국에 내려가려고 하겠구나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는 제가 이제 여기 일값이라고 좀 써놓은 게 있는데 단기적인 파동으로 봤었을 때 여기 나왔던 고점,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여기가 아니죠. 여기가 여기죠. 여기 꼬리에 정확히 닿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고점을 찍었던 곳에서 ABCD 파동인 단기 파동을 좀 피보나치로 잡았을 때 목표값이 16,098달러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 여기가 이제 깨지면서 12K까지 갈 거라고 꾸준히 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여길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 구역은 제가 되게 중요했던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17년도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계속 나오던 자리였어요. 그래서 전 이날 생각을 했었던 게 이게 이렇게 뚫고 마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었고, 결국엔 여기서 저항이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페이크가 된 거죠. 그 다음날 모든 걸 다 내빼기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로 계속 또 내려왔다가 이번엔 깨지겠구나 했는데 결국에 또 반등을 했었고, 또 내려왔을 때 깨지겠구나 했는데 또 반등을 한, 결국엔 여기서는 이 추세선이 내려오는 것 자체를 우행보로 계속 갔었어요. 이렇게 결국에 자주 소모된 거는 좀 신뢰도라기보다는 힘을 잃을 수 있다. 매도에 대한 압력을 좀 흐트러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행보를 해서 뚫게 되면은 저는 이거에 여기까지 분명히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많다. 그때 말했던 게 여길 뚫고 올라간 것처럼 결국에 보이지만 중요한 건 여길 뚫지 못함, 여기서도 되게 저항이 나올 거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드렸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끝이다. 근데 거기도 도달하지 못했었고, 또 여기를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진정하게 또 뚫어야 될 곳은 이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건 좀 힘들 거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 마지노선, 여기 구역 마지노선까지도 뚫지 못하고 급락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등이 결국에 나왔던 구역은 저는 이 16,000달러 이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 가격까지 와서 거기서 반등이 좀 나왔었던 거고, 결국에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거지만 계속 지지를 받았던 자리는 뚫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 저항이 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 구역에서 저항이 나오게 된 거였고, 그거를 결국에 저는 또 내려와서 횡보를 하는 걸 보고, 이때 사실 주변 알트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 구역에서 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알트들은 올라갔기 때문에 비트는 그래도 따라서 결국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서 최근에 매수를 알트를 받긴 했지만, 저의 관점은 계속적으로 12K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중에 하나, 두 가지가, 지금 이 1값이 정확히 반등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단기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결국에 뚫린 것 자체가 12K 1.618짜리면서도 12K 가격대가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 12K가 장기 이 고점에서 똑같아요. 아까 그 그린 거랑 똑같은데 1값, 2값, 3값 정해서 A, B, C, D값으로 1자리가 12K이기도 해요. 근데 그 12K는 결국에 2019년에 나왔던 고점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서 시그널이 되는 자리다라고 여러 가지 분석 중에서 나오고 좀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파동으로 봤었을 때 자리, 그리고 19년도에 있었던 고점의 종가 자리, 반등이 그래도 정확하게 좀 나왔던 자리에서 뚫렸으니까 그 다음으로 내려갈 수 있는 다음 값이 결국에 이 세 개가 좀 걸리기 때문에 결국에 이 추세선에 또 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한 거죠. 추세선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시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그게 뭐 2월 20일이긴 하는데 그 날짜는 정확하게 안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에는 저의 관점은 계속 그대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깰 수 있는 게 그냥 그 세 가지의 기준, 12K를 가는 세 가지의 기준에 대한 퍼센트지를 그냥 공평하게 33%, 33%, 33%라고 봤었을 때 지금은 이 세 개가 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100% 확률로
12K를 간다라고 확정을 짓는 거잖아요. 그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라도 깨지는 상황을 제가 좀 봤었을 때 1값이 다음에 1.618값, 제일 지금 단기 파동이잖아요. 이 ABCD로 1.618까지 가는 부분이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올라오는 가격이 여기 제가 찍었던 자리 22,790달러를 찍으면 분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 분석은 단기적인 파동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갈 거라는 큰 파동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1.618에 가는 한 가지 기준이 사라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66% 확률로 12K를 간다. 왜냐면 이 단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겠지만 여길 깨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 12K로 갈 확률은 66%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저는 34%로 잡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부분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냥 12K로 갈 확률이 점점 줄어들 수 있다. 잠깐 뭐 좀 하느라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그 66% 확률이 될 수 있다. 여기를 뚫는다면 그렇게 될 거고 근데 거기가 뚫기가 어려울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오늘 기준으로도 여기 종가부터 해가지고 이 추세선의 상단대이기 때문에 뚫기가 힘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이 구역을 다시 뚫었다라는 거 그때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 결국에 뚫렸는데 바로 12K까지 가지 않고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하락하면서 단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려왔던 가격대들 있잖아요. 거기 종가는 다 저항대가 될 거예요. 지금도 여기가 가격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에서 계속 저항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구역까지 결국에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좋은 건 아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잠깐 상승을 한 거고 다시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그래서 뭐 제가 그 가격에 대한 매수 매도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걸 보시는 모든 사람들이 12K라는 거는 조금 인지를 해두시는 거는 되게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시점이 12K이면 가장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아직 위에가 좀 있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여기 구역을 결국에 뚫었으니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여기를 우선 한번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이런 그림이 될지 뭐 이런 그림이 될지는 이제 알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우선은 지금 자리에서 저는 여기가 다시 왔을 때는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리긴 하다. 그거에 대한 손절값은 명확하죠. 17,500, 17,800 이하로 떨어지면 종가가 바로 그냥 손절하면 되는 부분인 거고 매수는 18,700 부근에서 매수를 받아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지지하는 거 보고 사는 것도 투자의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밑에서 산 사람들은 일찍 팔아도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더 제가 여기서 분석을 드리는 거는 시간이 좀 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비트코인을 좀 마무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기존 관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12K라는 거는 유지하고 있고 이걸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 번은 이렇게 찍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래가 시간이 지나봐야 이제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